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국제결혼 사례가 증가하면서 불안해하는 여자분들 또 많아지고 있나 보네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역시 국결설이 여러분들 인기가 좋죠. 그냥 국결에 열광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 방송이 국결을 이제 시도해서 사신 분도 있고, 국결을 하려는 분들이 있고, 국결하려고 이제 타지로 가는 사람도 있고, 국결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단점을 상쇄하고도 장점이 좋으니까. 근데 국결이 많아진다는 건 좀 다르게 말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한국 여자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여자들이 좀 알아야 돼. 이걸 단순히 불안해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걸 생각해야 돼. 근데 아직도 자신들의 문제점 파악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남자 입장이 그렇잖아. 여자분들 남자도 국결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본인도 국결하시면 되잖아. 본인들도 외국 남자 만나 안 말릴게요. 서로 갈길 가자고. 근데 여자분들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도 국결을 하려면 능력이나 좀 집안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자분들 국결을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대체로 공통점이 가진 거 없는데 국결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남자도 국결을 하려면 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여자 데리고 와서 살 수 없잖아요. 사실 지금 한국 남자들이 국결로 가게 된 이유는 여자분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한국 여자를 만나서는 답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 할까요? 아니, 한국어로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국말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한국 여자라고. 한국말 할 줄 알면 뭐하냐고. 자꾸 여자어로 얘기하면서 사람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국제결혼 싫어하는 사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여자분도 짜증을 내겠지. 근데 짜증을 낼 게 아니라고. 왜 남자들이 우리 곁에 떠나는 걸까? 왜 우리랑 안 만나 주는 걸까? 이걸 생각해야 돼. 본인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만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은 답이 없다 생각하고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국회는 계속 늘어나는 거야, 이게. 오히려 국결하는 남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자가 뭐가 문제 있습니까? 아니, 국결한다고 남자한테 피해 준 적 있어요? 사실 남자 입장에서 한국의 결혼과 국제 결혼을 비교하면 국결이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국결하신 분들 몇몇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중요한 거는 한국보다 훨씬 더 젊은 여자를 사귈 수 있다는 거. 예, 이거 하나로 설명이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국결하신 분들,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대를 보면 20대 후반이 거의 없어요. 20대 중반이야. 20대 초반도 있어요. 심지어는 20살도 있고 10대 후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났죠. 근데 국제결혼이기 때문에 난리가 없어. 특히 여러분들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뭐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 거기는 뭐 고등학교도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딸도. 우리나라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남도 집안이 괜찮으면 한국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그냥 나서가지고.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문화죠. 그래서 이제 한국 남자가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여자들이 인정 못 받지만 해외 나가서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국 여자한테 인기 없어, 외국 여자한테 인기 없다. 뭐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안 먹히는 게 외국 가면 먹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이제 얼굴상이나 외국 여자가 원하는 얼굴상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 그리고 한국 남자가 웬만한 그 동양인보다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피지컬과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생각해봐.
우리가 한국에서 못났다 하더라도 그 나라 가보면 그 나라 뭐 그 현지인들 남자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낫지. 딱 티가 나죠. 일단 우리가 동양인 중에 키가 제일 큰 건 사실이거든요. 덩치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베트남 남자들 평균 키가 170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양인 중에서 피부가 가장 하얗거든요. 다른 나라 가면 우리나라처럼 피부가 하얀 사람이 없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우리가 이제 외국 가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먹히는 게 뭐냐면 현지인들보다 이만큼 돈 잘 벌고 열심히 일하는 남자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아시아권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못 산 나라 가보면 남자들이 쇠가 빠지게 일하지 않습니다. 일을 해봤자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해봤자 형편이 안 나아지기 때문에. 보수가 작거든요. 엄청 작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1인당 국민소득이 39,000이 아니라 3,900이에요. 3,900달러. 우리나라 돈이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5,000이거든요. 한 9분의 1 차이 나죠. 그래서 뭐 남자가 거기서 일해봤자 얼마 안 돼.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은 그 보니까 태국 아파트 건설 현장 일하잖아요. 얼마 받는지 아세요, 옥탄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인가 받아. 15,000원. 그거 보고 시급하신 것도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 보니까. 우리나라 임금이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같은 일하겠어요? 쇠가 빠지 일하겠냐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자국 나라는 뭐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잘 못 버는데 한국 남자는 그래 능력 있단 말이야. 자기 나라에서 능력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봐. 비행기값 비싸다는 거 그 사람도 모를까? 그 사람들도 다른 나라 가고 싶으면 못 가잖아. 그 현지인 여자들도 왜 못 가냐? 비싸니까. 한국까지 가는데 드는 돈이 거의 자기 나라 거의 6개월, 7개월치 봉급이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 비행기 타고 10개월 정도면 이 사람은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걸 대반에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 있는 남자도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뭐 좀 결혼에 적극적이고, 물론 뭐 안 먹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 아무튼 이런 국결에 대한 시도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결 이혼한다 어쩐다는데 국내혼 이혼율 53%, 국제결혼 이혼율 23%예요. 여자들이 국결 싫어하는 이유는 농산물 해외 개방이랑 같은 거죠 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해외 개방 좋은 거 아닌가? 나는 FTA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 개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만큼 싼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농산물 지켜주니까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농산물 지금 말도 안 비싸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찌됐건 간에 자유경쟁 체제 아니에요? 자유경쟁이라고 하면 소비자도 여러 물건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산 뭐 물건 비싸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보면 안 돼? 왜 한국 사람은 한국 물건만 사야 돼요?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비싸게. 아, 여러분 고기 삼겹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내산 먹어야 돼. 국내산 비싸거든요. 아니, 스페인산, 호주산 먹을 수 있잖아. 저도 이마트 가가지고 그 대표 삼겹살 스페인산 자주 먹습니다. 그거 얼마지? 1kg에 10,000원도 안 해요. 근데 한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돈 그 삼겹살 100g에 2,700원이에요. 그걸 2kg로 하면 얼마야? 27,000원이야. FTA 아닙니다. 옥타님. 철자 틀렸어요. FTA입니다. 예. 프리 트레이드 에이전시입니다.
옥타님 생각보다 영어 약하네? FDA는 그거 아니야? 미국 의학청 아닙니까? 식품의약청. 당황했노. PDA는 그거 아니야? 페더럴 드러그 에이전시 아닙니까? 아무튼 이혼율 지금 보면 어떻게 됐냐면요. 작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작년 이혼 건수. 작년 이혼 건수가 이제 예, 93,000건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 혼인 건수. 혼인 건수가 17만 1,700건이에요. 17만 1,000건이라고 할게요. 네. 생각보다 이혼 건수가 높죠. 높습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혼율이 높다고 하는데 다른 국가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면 좋을 거야. 국제결혼 이혼율이 23%잖아요. 뭐 엄청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것도 왜 높냐 하면 그 베트남 때문에 높은 거야. 베트남이 이혼율이 제일 높거든요. 아무래도 베트남 여자분들이 뭐 도망가는 것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 이혼율보다는 월등하게 낮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나라 국적하고는 이혼율이 더 낮아요. 20%가 안 돼. 한국보다 이혼율이 월등하게 떨어져요. 약간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국 이혼율이 말도 안 돼 높은 거야. 한국 남녀 간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혼율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인율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마통 설거지가 터지면서 남자들이 참지 않고 이혼 도장 찍는 사례가 많아지잖아. 이거 대비 이거 계산하면 53%가 나오긴 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국결이 무조건 좋다. 뭐 단점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단점이 있죠. 근데 한국 결혼의 단점보단 낫다는 거야. 한국 결혼의 단점. 그 설령 이혼하더라도 좋은 점이 뭐냐 하면 한국처럼 반반 재산 분할이 국제결혼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좋아요. 남자 입장에서 막 개털대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국제결혼의 가장 큰 단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죠. 단점이 아니라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권을 남자가 진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보통 여자분들 돈도 벌어본 적 없으면서 경제권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돈을 제대로 모아본 적도 없고 관리도 못한 사람이 경제권을 왜 달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집안에 할 테니까 용돈 있으면 생활비 내 남편한테 받았을게. 이렇게 얘기하든가. 보통 국제결혼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남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고 뭐 여자분이 돈 달라고 하면 이제 카드나 이제 캐시로 돈을 주는 쪽으로 할 거예요. 매달 생활비 주면서. 아니면 여자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돈을 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일반적인 우리 한국 결혼하고 좀 많이 다르죠. 막 한국 남자가 이제 돈 번 거를 와이프한테 다 줘가지고 용돈 받아 쓰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그리고 처가 챙겨야 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할 때 단점보다는 적습니다. 확실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자 입장에서 국제결혼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여자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가는 좀 막을 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